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콜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화장품 OEM, ODM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OEM, ODM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콜마는 이 화장품 쪽에 화장품을 이제 기획하고 제조하고 이걸 유통하는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장을 건설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이 화장품들을 OEM, ODM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특히나 이 미국 내에서 이제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이제 이 공장을 이제 준공하면서 이 북미에서 최대 ODM 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이 그 한국 콜마 공장을 통해서 이런 화장품을 내놓는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 공장이 이게 새로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펜실베니아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내 생산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1분기 때 미국 공장에 대한 이제 신규 그러니까 공장 마무리 공사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미국 법인에 대한 수익은 좀 줄었지만 앞으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게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수율 잡고 이제 안정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이 북미 법인이 흑자로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한국 콜마의 실적이 더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한국 콜마는 이 워낙 이 OEM, ODM 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K-뷰티가 또 유명하고 해서 K-뷰티의 이름을 가진 화장품을 만들려는 브랜드들이 이 한국 콜마에게 이 화장품을 위탁 생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콜마는 이 개념이나 이런 걸 딱 듣고 나서 그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그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오케이 사인 따이면 그걸 양산을 태워서 수출하거나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콜마는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이제 한국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에서는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제 프랑스 턱 밑까지 기절해서 좀 있으면 아마 오래 지나면 프랑스를 제끼고 세계 최대 화장품 수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이 아주 대중적으로 이제 화장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싸게만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화장품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독특한 뭐 그 손이 가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은 중국이 싸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성비에 가장 앞서 있다는 중국이 카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중국산 화장품들은 실제로 이제 제대로 임상도 안 하고 뭐 그냥 화학 제품 갖고 만들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중국인들도 중국의 여성들도 돈이 있으면 뭐 프랑스 거 쓰고 뭐 그 하다가 이제 동양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제안하는 게 한국 화장품들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들을 중국 내에 뭐 한알령이 있다 할지라도 중국의 상류층이나 중산층 이상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 TV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여성 배우들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소비를 하는데 한국 화장품은 중국 사람들이 일반 중국인들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이라고 해서 중산층이야. 일반 서민들이 쓰기에는 비싸요. 한국 화장품도. 그 중국 내에서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이 한국 화장품을 좀 소비하는 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하지만 타겟 자체를 중산층 이상으로 잡고 생산을 하면 그래도 꽤 괜찮게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게 중국이 한한령 때문에 한국 제품이 안 팔린다는 건 예전에 한한령 처음 도입했을 때 일이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나면서 다시 이 중국 여성들도 아름아름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가 못 들어오지만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한국 영화를 즐기는
이 중국 여성들은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이제 소비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중국에도 이제 한국 콜마가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그 선진국 시장,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장품 값을 제값받고 팔 수가 있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화장품 가격을 올렸을 때 우스갯소리지만 펜실베니아의 공장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K-뷰티 자체가 이제는 그만큼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한국 콜마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윤상현 부회장하고 여동생과의 이제 경영권 분쟁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한국 콜마는 아들이 이세인 아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딸은 콜마 B&H라고 해서 건강식품이나 이런 쪽을 하는 이 업체로 이제 이 승계 구도를 딱 만들어 놨는데, 콜마 B&H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경영이 엉망이고. 그러니 콜마 B&H 이사들이 좀 불만이 많죠. 왜냐면 창업주 딸이라고 해서 경영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콜마 B&H 임원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 쪽에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불만을 얘기하니까 윤상현 부회장이 그 안 되겠다 해서 콜마 B&H 그 사장 대표이사 자리에서 여동생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회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자기 측근들을 올려서 이 마음대로 이제 경영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따님은 또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아버지가 볼 때는 경영구도 아들하고 딸하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려줬다고 했는데 이 구도를 깨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 욕심을 부려서 또 여동생 것까지 빼앗는 걸로 보이니까 이거를 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또 발생해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어요. 결국은 콜마 B&H에 자신이 원하는 이사들을 꽂았고, 그러면 거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윤상현 부회장의 경영 능력 인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그 여동생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사회복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 하는 쪽에만 활동을 하게 하고 경영은 아들한테 이제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윤상현 부회장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또 윤상현 부회장이 한국콜마 경영권을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나서 한 5년 동안 착실하게 회사를 잘 키워왔습니다. 자산 규모도 5조 원 이상 키우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대기업 집단 거기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회사를 잘 키워온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 B&H까지 경영을 하는 게 콜마 그룹에게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경영권 분쟁 문제가 이번에 최근에 잘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한국 콜마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경영권 불확실성이라는 게, 왜냐면 창업주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모두 정리하고 이제 윤상현 부회장한테 무게가 실리면서 확실하게 윤상현 부회장이 이 그룹 경영권을 인수하는, 물려받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윤상현 부회장이 자기 실력으로 좀 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조금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재벌들과 다르게 물려받는 2세 경영인이 자기 실력으로 이 회사를 넘겨받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콜마는 이 화장품 쪽 OEM, ODM 하는 이쪽에 한국 콜마가 있고, 이게 제조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외 이 관련된 계열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OEM, ODM까지 다 해줄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패키징으로 연우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대표적인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디자인을 아주 멋있게 잘하고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화장품은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이 굉장히 조잡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싸니까 싸구리 취급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화장품이라도 그게 뭐 기초 화장품이 됐던 기능성 화장품이 됐던 뭐 색조 화장품이 됐던 연우의 이런 화장품 용기에 딱 담아서 팔면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은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콜마의 제품들은 OEM, ODM 했을 때 이 연우의 화장품 케이스에 담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도 뭐 고객들한테 발주를 주는 고객들한테 이제 독립 브랜드들이죠. 어느 정도 만족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제 연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HK 이노엔도 CJ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CJ 그룹부터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콜마가 이 화장품 OEM, ODM에 집중되어 있던 이 매출 구조를 전문의약품 쪽으로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HK 이노엔이 전문의약품도 많이 하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컨디션이나 헛개수 같은 이런 음료도 판매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시기적으로 컨디션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는 시즌, 연말이나 이런 연초, 연말 연시 이때 많이 팔리죠. 그 헛개수는 1년 내내 많이 팔리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나름대로 이 그 한국 콜마가 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화장품이 높죠. 화장품이 전체 한 60% 정도 됩니다. 화장품 쪽이.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 쪽은 32.84% 정도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전문의약품 쪽이 이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이 이제 화장품 OEM, ODM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어느 정도 분산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M&A를 잘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1분기 매출액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 외형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당기순이익도 늘고 특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라 부를 만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콜마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서 26.31%를 갖고 있고 그 특수관계 다 포함해서 26.55%입니다. 30%에 미만하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게 한국 콜마가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콜마 홀딩스가 지주회사입니다. 그래도 경영권을 나름대로 좀 더 그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더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 이런 걸 통해서 최대주주의 지분을 늘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이 이 지분을 10%까지 늘렸어요. 이 말은 국민연금은 이 펀드 국민연금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에게는 여러 군데서 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정보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지분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콜마 지분을 늘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그 K뷰티의 수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갔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이 말 그대로 K뷰티를 만들려고 하는 즉 OEM, ODM 하려는 그 독립 브랜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 면이 한국 콜마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 한국 콜마의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10만 원이 넘어가 있죠.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양쪽에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큰 산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때 주가 흘러내렸다 다시 한번 또 그 큰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주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른 증권사 한 10만원, 12만원 요 정도 사이로 올렸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콜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연간 실적 뭐 적정 주가는 한 1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한 한국콜마의 주가는 우상향에서 계속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